안녕하십니까. 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진 야부리 박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노령화입니다. 노령화. 지금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가 넘잖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 어떤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주택 수요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 지금 그분들이 되게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또 386 세대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의 어떤 경제력이라는 건 상당하죠. 대한민국 차지하는 경제력이. 그러면서도 새로운 어떤 유형의 주택 이제 유형이 필요하니까 이 실버 주택을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서 그들의 어떤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담을 거냐. 이게 큰 그러니까 실버가 시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86이나 이제 586, 386 이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활동력 있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수도권의 핫플레이스에서 주거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뭐 강남에 옛날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우리가? 예. 여기도 강북 포화된다 그래가지고 저 학교 이전시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북에 어떤 포화되는 인구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학교 이전하고 기타 뭐 정부 청사 이전하고 하면서 이제 간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분들이 가서 자리 잡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집값을 뭐 1,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뭐 60억, 70억 간다고 그러고 이제 100억대가 뭐 찍혔다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팔아가지고 50% 세금 내고 나오라고 그러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세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면 그분들이 익짓을 하겠죠. 그렇죠. 익스트를 하지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이런 노인 복지 주택에 들어가야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천만 넘어가잖아요, 교수님. 자, 저 같아도 밥 해주는 데 있고, 활동하기에 아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굳이 밥 먹고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올드 패션하게 계속 살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실버타운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가구며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필수품만 가져가서 생활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옮길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실버타운들이 노인복지주택이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주택 별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만 들어가가지고 꼭 양로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 이름 좋은 거 없을까요? 교수님? 한번 이름 좀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진박 야부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연령으로 65세 이제 제한이 있고 기타 등등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세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인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노인이라면 또 완전 퇴장하는 느낌. 뭐 늙음에 이게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용어를 좀 바꿔야 될까 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실버와 중자녀 그 자녀 세대와 또 아동들이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정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그러려면 좀 달라져요. 요즘 그 MDM 문준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이걸 섞어서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MDM의 동탄 시니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한 1,000여 세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2,800, 3,000세대 되니까 노인복지주택이. 그러니까 노인만 있으면 우울해. 그래서 적정하게 젊은 사람들과 같이. 노인과 같이 살 수 있고 말 그대로 같이 한 집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에서는 그 자식들이 살고 이쪽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살아서 그 중간에 플랫폼을 만들어 웰컴 센터라 그래가지고 부대 복리 시설 뭐 병원도 있고 뭐 리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것들을 놓아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이게 이제 한 4,000세대가 되니까 미니 신도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로 갖고 오려면 힘들잖아 지금. 보통 200세대에서 300세대
땅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용적률을. 이게 당연히 이제 네. 그런 단지화된 네, 네. 그런 이제 실버타운과 또 젊은 계층이 또 그 자녀들 함께 살 수 있는 이게 공간은 분리하되 커뮤니티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서울시는 도심으로 오면 이제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시의 1종이나 2종이나 눌러놨던 거, 변두리에 특히 뭐 일종 전용주, 특히 산자랑 밑이나 뭐 자연 녹지나 이렇게 눌러놨던 지역들, 개발 제한 구역 빼고 예,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의 종상향을 해주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주택이 임대보증금 내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2013년인가요? 우리가 그 분양을 하던 당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그때는 61세 이상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는 거는 자식들이 와서 살아.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을 없애고 임대보증금 갖고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요즘은 정책은 정말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 분양해 놓으니까 먹튀를 해버리고 또 들어와 보니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건 엉망이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분양을 못하게 가다 놓으니 초기 사업 자금이 안 나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섞을 거냐. 여기 이제 우리 차기 정부가 아주 정확한 맞춤형의 어떤 정책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사비 확보나 이제 토지비 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못 해. 그래서 지금 MDM 그룹에서 하고 있는 동탄 시니어타운은 리츠 상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리츠를 해주든지 네, 네. 아니면 허그가 좀 보증을 해서 네. 초기 자금을 좀 줄 수 있게. 아니면은 이제 금융에서는 이제 돈을 대여해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나 이자를 이제 얻어서 경영 이익을 취하는 이제 거잖아요. 시스템이죠. 그런데 금융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에쿼티 참여자로 직접 투자. 직접 투자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 이런 근데 지금 투자자 못 들어옵니까? 열려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금융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에쿼티 투자자로서 30%인가 이상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융 그룹들이 보면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삼성생명이 뭐 한화라든가 하나 뭐 웬만한 데는 KB 라이프라든가 뭐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기금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뭐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생명보험사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생명보험사에서 에쿼티를 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면 민간 사업자가 그 토지를 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가능하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게 좀 오픈을 해주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그 영역성이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금융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의를 국회 쪽에 많이 해서 지금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재작년 힘들어 국회가 참 여러 가지 일로 현황을 못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부동산이지 부동산이 동산화된 지가 옛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코인 가지고도 이제 건물을 살 수 있는데요. 다 그렇게 유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과 이 부동산의 결합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거냐. 한쪽은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 하고 한쪽은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제 묶어서 결합시켜서 사업을 나가게 할 수 있을 거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서울로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고, 지방은 집이 남부에서 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국민 제2 주소지,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지방에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않겠다. 이런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뭐 면적 제한 또 뭐 금액 제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역 제한, 뭐. 지역 제한도 뭐 어디 지역 소멸 지역만. 소멸 지역만. 예, 예. 난 너무 과다하게 해놔. 제일 소멸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일지역이 어디죠? 어디죠? 뭐 저쪽 고흥 뭐 이런 고흥, 데잖아요. 예, 고흥. 그다음에 청송. 예, 예, 청송 뭐 예. 그래서 청송은 교도소라도 유치해서 인구수 감소를 막겠다. 뭐. 청송, 청도, 네. 군위. 아니 근데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집을 삽니까? 거기다 누가 집을 줘요? 누가 집을 줘요 거기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좀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하나 딱 하고 나머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5대 광역 도시 빼놓고 나머지는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실제 이 수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철저히 막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다 차단해가지고 고향에 있는 집 한 채까지 다 팔겠잖아요. 난 이걸 좀 과감하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동감입니다.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4도 3촌이라고.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에 살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주 42시간 되면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가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려면 이걸 과감하게 좀 풀어야 된다. 동감입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를 좀 더 과감하게 뭐 국회나 청와대 분소를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키우겠다. 그리고 지방도 굉장히 좀 키우겠다. 지금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벗어나겠다 이랬는데 그 구체적인 제가 아직 공약을 봤더니 아직 구체성은 아직은 없던데 실제 그걸 하려면 이걸 강력하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